자, 월요일 아침 반찬이죠. 다른 시선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 나눠줄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반찬 주제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문제입니다. 최근에 용인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벽돌 사건, 여기서 캣맘이 또 등장을 하면서 캣맘에 대한 또 갈등이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자, 서울시가 다음 달 초에 서울숲, 보라매 공원 등 시내 대형 공원 4곳에 길고양이를 위한 급식소 30여 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3년 강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2년 만에 서울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 이번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는 가로 60cm, 세로 1m 크기의 나무 상자인데요. 이 상자 안에는 사료와 물, 그리고 포획틀이 설치돼 중성화 수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원에 먹이가 풍부해지면 고양이가 몰려들어 공원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가 하면 길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길고양이에 대한 해법은 없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이나 씨와 따루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러시아하고 핀란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고양이 때문에 뭐 길고양이로 갈등이 발생한다, 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핀란드는 또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문제점이 있나요? 길고양이로 인한 문제. 러시아는 사실은 길고양이 때문에 문제 있다고는 못 들었어요. 네. 당연히 없지는 않아요. 길고양이는 있어요. 근데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주차장에 들어가면 뭐 고양이가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아니 밑에서 이렇게 뛰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예. 러시아에서는 본 적은 없고요. 러시아에서는 길 강아지 때문에 문제가 좀 돼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얌전하고 사람한테 잘 안 오는 존재인데 강아지는 잘 못하면은 애들 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하고 있어요. 예. 네. 핀란드는 어떤가요? 사실 핀란드 뭐 헬싱키나 이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가 아예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네. 단 이제 그 찾아보니까 도시 외에는 어디에 좀 이렇게 몇 군데 그냥 고양이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는 그런 거는 있대요. 어쩌다 한 번. 근데 거의 네. 이제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독일에서의 동물보호법을 들어보면 그 보호법이 굉장히 엄격해서 유기견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어떤 반려동물을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던데 혹시 그러면 핀란드도 그런 이유에서 좀 보기가 어려운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는 독일의 동물보호법 내용은 확실히 저는 잘 모르지만 네. 핀란드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는 좀 엄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도시나 시마다 이제 동물 보호소가 있잖아요. 보호소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근데 한국처럼 안락사를 시키면 안 되고 거기는 고양이가 유기됐거나 이렇게 가끔 이제 길에서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보이고 얘가 어디서 나온 애인가 구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따뜻한 집에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새 주인이 찾거나 아니면 원래 주인이 찾아서 다시 집에 데리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인데 길고양이 있어도 사실 핀란드는 겨울이 좀 길고 춥기 때문에 그 뭐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근데 사실 헬싱이는 그 정도로 추운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추운 건 아닌데 핀란드 북쪽에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러시아는 길고양이가 흔한 편인가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을 때 길 강아지는 있다고. 네, 하셨는데요? 가끔 예. 흔하진 않아요. 근데 예. 길고양이도 있기는 하는데 보통 만약에 길고양이 보고 싶다. 그럼 아파트 단지로 가야 돼요. 이거 주차장 말고 이렇게 아파트 1층 옆에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예. 그럼 거기는 한두 마리 정도 볼 수는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서울에 네. 길고양이 몇 마리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많죠. 25만 마리가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길고양이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은 쓰레기를 뒤져서 뭐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뭐 그런 상황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러시아에서는 뭐 고양이 보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그런 민원들 나타나는 편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고양이, 길고양이 있어도 아파트 단지 살아도 뭐 쓰레기 뒤집거나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밥을 주고 물 주고 따뜻한 이불 갖다 주거든요. 그럼 쓰레기까지 갈 의미가 없잖아요, 고양이는. 그래서 그런 민원은 없어요. 네. 네. 핀란드는 어때요? 그런 거는 이제 아예 들어본 적도 없죠. 왜냐면 길고양이는 아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군요. 대신에 한국에서는 저는 사실 예. 몇 년
제 지금 여기 고양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홍대에서 가게 앞에서 그 길고양이 가족을 제가 돌보고 있는 캣맘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 다 얘기하자면 긴데 아무튼 그 애들을 처음 이제 돌보기 시작할 때 사실 주위에 반대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사람이 경찰까지 불러가지고요. 뭐 밥 주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말도 안 되지. 하여튼 제가 되게 서운했거든요. 직접 와서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네. 다 친절하게 다 설명해 드릴 텐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좀 많이 서운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요. 네. 한 4페이지가 됐어요. 예. 저는 알아서 이 아이들 다 제가 주레기통 절대 안 뒤지게 만들 테고 네. 중소화수술을 해서 그럼 소리도 안 나고요. 그리고 새끼도 더 안 낳기 네. 때문에 제가 알아서 다 케어하고 그리고 이 고양이들도 아무 죄 없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우리랑 같이 여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조용해요. 오, 예. 다행이네요. 일부에서는 근데 이 길고양이를 뭐 쓰레기를 뒤지는 것도 있지만 유해동물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논란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해동물을 좀 이제 살펴보면 사람한테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그런 걸 지정을 하는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들이 멧돼지, 또 고라니, 청설모, 비둘기 등이 있고요. 이제 길고양이를 유해동물로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안타깝네요. 일단은 고양이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하자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질병 뽑자면 고양이한테 사람한테 옮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고요. 임산부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저는 길고양이를 그 새끼가 너무 추워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데리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때 몰랐기 때문에 무슨 병 옮길까봐 이렇게 박스에다가 넣고 동물병원 가는데 동물병원에서 웃더라고요. 일단은 분명히 고양이들도 병 있고 사람들도 병 있는데 오히려 사람 병이 고양이한테 갈 수 있고 예. 고양이 병은 사람한테 옮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원장님이.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는 얼마나 깨끗한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고양이는 뒤처리 다 하는 동물이에요. 여기저기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더럽게 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고 병도 옮을 수 있는 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유해동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병에 관련해서 이게 무슨 병이냐면요. 톡소플라즈마라고 있어요. 예. 근데 바로 1년 전에 서울대학교 그 의과대에서요. 그거에 관련한 그냥 캣맘하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하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피를 뽑아가지고요. 과연 누가 그 균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 바로 그 고양이 협회 회장님한테 연락해서 혹시 네. 자세한 결과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제가 까먹었어요. 네. 정확한 숫자는 여기까지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더 높게 나왔어요. 감염이. 왜냐하면 그 감염이 고양이를 위해서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익지 않은 고기, 식지 않은 야채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고양이 유해동물이라고 하면 어떤 피해를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차에 키스가 난다고. 못 봤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고양이 키웠거든요. 우리 집에서 우리 차가 말도 안 돼요. 네. 차가 2대 있고 거기 이렇게 올라가서 있어요. 고양이 발자국은 있어요. 근데 스크래치나 그렇게 날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차에 어떤 피해가 가는 건지 저는 진짜 제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요. 뭐 그 고양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은 건 저 주변에서도 있었습니다. 이게 출퇴근길에 그 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그 이웃 주민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주민 갈등이 심해서 그 고양이 급식소라고 해야겠죠. 거기를 치우게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그래서 서울시가 급식소라는 것을 주택가가 아니라 뭐 대형 공원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왕래가 잦지 않은 그러니까 주택가가 아닌 곳에 급식소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좋은 쪽이다,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반대하진 않아요. 일단은 그런 거 있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예. 단 공원이면은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데는 설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급식소를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좋은데 그 애기 노는 데랑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히 모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고양이들이 모래를 화장실로 쓸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건 다 배려해서 설치를 관리할 수 쉽게 이런 곳에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모래가 멀리. 네, 고양이의 네. 또 그 배변수가 될 수가 화장실을- 있으니까 네. 그런 네. 거는 좀 별개로 해야 된다. 네. 예. 저는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강동구에서 이미 이거 2013년부터인가 이미 네. 그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한 기사를 보면은요, 사실 그 고양이에 대한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오히려 좋은 그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 그래도 제가 가끔 이제 뭐 구청장님 어쩌다 한번 만나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항상 얘기하는 게 길고양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네. 그러면 보통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다른 업무로 바빠가지고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아예 이런 정책을 펼친다면 뭐 서울 곳곳에서 이런 거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말씀하신 구청장은 이해식 강동구청장 말씀하신 거고요. 이름 제가 한국 사람 이름은 전 기억 못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이세요, 아주. 네, 예. 그럼요. 그럼 이 길 고양이들을 이제 보호해주는 캣맘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캣맘들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 굳이 우리 동네에서 이 고양이들을 몰려오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두 나라의 경우는 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러시아에서는 우리 그 아파트 단지로 온 단지로 키워요. 네, 그 고양이는 사실은 예쁘고 그리고 뭐 병도 별로 안 걸리고 건강하고 훈련도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이가 예쁘면은 단지에서는 누가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벌써 단지에서는 동물들 많이 키우기 때문에 네. 길고양이 들어왔다. 그러면 온 단지로 온 아파트로 그냥 봐주거든요. 예. 네, 그 가끔씩 그리고 겨울에도 춥잖아요. 우리 러시아에서 안 죽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아파트 그 문 있잖아요. 열어줘요. 네. 고양이한테. 아, 그래요? 1층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있으라고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좀 따뜻하고 잘 보살펴주는 편이거든요. 고양이에 대한 편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고양이 그래서. 좋아요, 일단. 고양이는 얼마만큼 좋냐면, 러시아에서는 그 새로운 집에 이사하잖아요. 예. 그럼 사람 아닌 고양이 먼저 이렇게 내보내요, 집으로. 그러면 그런 약간 미신이란 풍습이 있거든요. 그럼 집에 고양이가 이렇게 먼저 들어와서 어딘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세수를 하잖아요. 예. 그럼 그 위치에 침대 놓으면은 엄청 푹 잘 거라고 그런 것도 믿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는 이제 다른 세계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귀신이나 이런 거 네.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애들 키우는 집에는 고양이 키우면은 귀신 애기 근처에 못 와요. 왜냐면 고양이가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약간 보호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사람들이 진짜 굉장한 고양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완전 사랑 우리가 많이 주는 동물이죠. 그렇군요. 네. 핀란드는 어떤가요? 일단 핀란드는 뭐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존중하고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신문 봐도 뭐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뭐 고슴도치를 구조했다. 아니면 뭐 새에 새끼 새가 뭐 있어가지고 뭐 어디 동물병원에 이송했다. 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을 보면 왠지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한국에서는 사실 옛날부터 고양이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었던 건 사실인 그렇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처럼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키워봐야 알거든. 저도 키워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하면 더 좋아지지 맞아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독 이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발정기 때 되면은 잠을 못 잘 정도로 맞아요. 그 고양이들이 맞아요. 소란스럽게 네. 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짜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따루 씨는 또 우리나라에서 캣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따루 씨에 대해서 왜 고양이 데리고 오느냐 좀 뭐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 번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고요. 그다음에 가끔 이제 제가 밥 주고 있으면 길에서 그러면 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보고 고양이한테 먹이 주면 불법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아저씨 잘못 알고 계시다고 그랬지 않고 그래서 지나가고 어이구 잘 먹네 그다음에 이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가끔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그냥 화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얘기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뒤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소란스럽지도 않고요. 네. 물론 고양이는 발전기가 수술을 안 하고 발전기 때 잠깐 시끄러운 건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영역 동물이다 보니까 영역 싸움할 때 예. 더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아침에 깰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동네 주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도.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실 중간 싸움이 훨씬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중간 싸움. 맞아요. 네. 이 무엇보다 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들 중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독극물을 넣고 이제 고의로 그 고양이를 죽이라는 그 방법이 막 인터넷에 떠돌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참치캔에다가 그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독극물을 넣고 먹이면은 애가 잘못 알고 먹고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이 같은 일이 이 나라에서는 일어나는 일인가요? 사실은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동물 보호하는 법이 없어요. 러시아에서도 사실은 길고양이라든가 길강아지 그리고 뭐 이렇게 동물들 도시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죽여도 돼요. 슬퍼요. 네. 벌금이나 이런 건 없고요. 오히려 정부에서는 하라고 해요. 얼마 네. 전에 사실은 고양이 아니지만 우리 저기 하바르스크시에 곰 들어왔어요. 오고. 새끼곰이에요. 예. 어른곰 아니에요. 죽였잖아요. 아이고. 이거 다른 나라였으면은 마취 해가지고 네, 잠들게 그렇겠죠. 하는데 우리는 경찰들이 나와서 죽였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법적으로는 채도나 뭐 이런 거는 한국처럼 잘 안 돼 있고요. 예. 대신에 사람들이 잘 보살펴 주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네. 핀란드에서도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났다 하면 제가 사실 한 30년 전에 어떤 예술가가 무슨 예술 작품 활동하면서 고양이 한 마리 죽인 거 있었거든요. 그거 어마어마한 화제가 나고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 사람 감옥 갔다 왔을 거고 핀란드에 보통 징역 4년까지가 예. 이제 되거든요. 물론 항상 징역은 아니고 벌금형으로 아마 처리되는 게 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러시아에서도 믿음이 있어요. 고양이를 죽이면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온다고. 예. 그런 거 믿기 때문에 네. 덜 그리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렇죠. 해요. 그리고 그래요. 사실 이런 그런 포스터링을 올리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동물 혐오하는 사람들 네, 중에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 고양이 보호협회에서 활동해서 이제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나가서 이제 이런 갈등 해소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들으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동물 해코지 하거나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사회에 대한 분노가 쌓인 상태가 네, 많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딴 데다 화풀이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자기보다 약한 맞아요. 이 존재에 대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네. 있대. 다 그렇진 않지만요. 그러니까 그게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워낙 이제 길고양이에 대해서 인식들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독극물로 고양이를 죽이는 방법까지 뭐 퍼질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사실 동물보호법,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이렇게 고양이나 동물 학대를 했을 경우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이런 그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핀란드는 뭐 4년 이하의 징역이 예, 있다고 예. 들었고 러시아는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없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걸 동물을 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네. 그 바꿔 뭐 한국에 뭐 징역 뭐 1년 뭐 이런 건 있지만 예. 사실 이 사건들을 보면 거의 선방망이 수준이에요. 네. 징역 감방 절대 보내진 않고요. 네. 그냥 아주 가벼운 정도의 벌금형이 사실 이게 하거든요. 법으로 뭔가를 그 사람이 동물을 학대했다라는 거를 판단하기가 쉽진 않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경찰에서도 얼마 전에 뭐 충청도에서도 고양이 한 마리가 그 나무에 변사체로 이렇게 걸려 있는 거를 봤는데 예. 그거를 이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누가 사람이 한 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형을 받은 사람은 없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고양이가 너무 개체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갈등 때문이거든요.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해답으로 지금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죠.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비용이 어차피 들잖아요. 그런 비용보다는 사람 교육 비용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예. 고양이가 어떤 존재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실 길고양이 한국에서 보면은 놀란 게 뭐냐면 비싼 고양이 종류들 많더라고요. 뭐 앙고라라든가 블루러시아라든가 저 깜짝 놀라요. 근데 일반인 러시아 사람이 이거 비싸다 이거 안 비싸다 구별되는데 한국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그러니까 교육이 좀 두자해가지고 네. 동물은
우리 러시아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동물은 우리의 동생들이다. 네. 이렇게 배우고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배우면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네. 따로 씨 정말 아까부터 계속 뭐 하실 말씀이 많으니까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네.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앙고라 뭐 이렇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사실 제가 기사 보는 게 있는데 2014년 한 해 만에 그 품종묘 있잖아요. 네. 2만여 마리가 유기됐답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 이제 이런 것부터 제가 볼 때 아주 많은 경우에는 사람부터 문제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고양이 개체수가 늘었다는 그 증거를 사실 전 보고 싶어요.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 이제 이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길고양이들 보면요. 이렇게 딱 태어나잖아요. 보통 한 5마리 정도, 뭐 6마리 정도 네. 태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6개월 뒤에 남아있는 고양이는 1마리, 2마리고요. 왜냐면 아주 좀 위험한 고양이만 걸리는 범백이라는 병이 있어요. 예. 제가 개화하는 아이들 중 한 마리 또 그거에 걸려가지고요. 아예 격리실에 하여튼 입원해가지고 네. 2주 동안 치료를 하니까 겨우 살아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죽기도 하고 또 어미 고양이들 중성화하지 않으면 사실 1년에 2번, 3번까지 출산을 해가지고요. 영양소가 딱 빠져가지고 일찍 죽고요. 아이고. 또 차에 치여가지고 죽는 거 너무 많이 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실감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연 늘어날 수가 있느냐. 물론 유기해서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모기를 줘가지고 늘어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제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그거는 물론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동물도 자기 본능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네.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사람하고 같이 공존해야 되는 방법을 네. 모색해야 될 텐데 그러려고 고양이를 좀 제가 볼 때는 없애는 것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중성화 수술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서울시 그러니까 그 구청에 연락하면 그 무료 수술, 중성화 수술을 네. 진행해 주거든요. 아니면 제가 활동하는 고양이 보호협회 회원 가입을 하면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수컷은 1만 원, 그다음에 암컷은 3만 원 주면 네. 중성화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암컷 고양이를 우리 애들도 지금 다 암컷이에요. 만약에 수술 안 했으면 지금 아마 한 30마리 됐을 거예요. 저도 감당이 안 되고요. 애들도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한 게 이 중성화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 또 뭐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중성화 뭐 수술 방법도 있긴 한데 좀 더 다른 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지 혹은 두 나라에서 할 수 있었던 어떤 대안들이 있었는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따뜻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온 지구에서는 인간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없애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양이가 있어야 뭐 비둘기도 안 늘어나고 고양이 없으면 비둘기 늘어나면 또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같이 사는 거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네. 인식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뭐 좋아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안 좋아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해코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만 이제 시민들의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서울시에서 고양이 급식소를 뭐 확대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고양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고 이 두 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나 씨와 따루 씨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